지난 10여 년간 부동산 시장은 꾸준하게 많이 올랐어요. 주식은 반대로 꾸준하게 침체를 겪다가 팬데믹 때 잠깐 반짝하다가 또다시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언더라인 이코노미가 똑같은 거예요. 경제가 좋으면은 부동산 시장도 오르고 주식시장도 오르는 겁니다. 반대면 둘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은 많이 오르고 주식시장은 굉장한 침체에 빠진 이 두 시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수요 공급의 균형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 과잉의 문제가 발생을 안 하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건 항상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오르는 거고, 주식시장은 경제가 좋고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데도 주식의 공급이 너무 많아서 주가가 짓눌려버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주식시장에 화랑장이 도래합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일순 시장으로 몰려들죠. 그때 기회를 틈타서 기업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밀어놓았던 수건 사업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듭니다. 증자를 하고 CB를 발행하고 기업 공개를 막 물밀듯이 하고 분할하고 쪼개고 상장시키고 합병을 하고 개인 투자가들한테 돌아가야 될 투자 수익, 주가 상승의 포텐셜이 전부 다 기업들의 편의만 위해서 소진되게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기업들과 대주주한테만 편리하고 개인들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이번 분할 상장 케이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면서 투자가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만성적 구조적 수급 불균형 문제의 결정타가 바로 기업의 분할 상장 이벤트였습니다. 기존 LG화학이나 카카오를 들고 있던 사람들은 어느 날 유망사업부를 쪼개서 별도 회사로 재상장을 시키면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 유망사업부의 가치를 보고서 그동안 오랫동안 유망사업부가 돈을 못 벌 때 참고 기다려주고 투자를 해줬는데, 그 사업부를 딱 쪼개서 별도 상장을 해서 돈을 새로 조달해버립니다. 기존 주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바보로 만드는 도덕적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주식의 과잉 공급 문제입니다. 역시 새로 별도 회사가 수십조짜리 갑자기 뜩 생겨버려요. 시장에 엄청난 신규 공급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회사를 상장 폐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중복 상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모회사, 자회사가 둘 다 상장돼 있어요. 시장이 비대하고 무거워집니다. 유통주식이 너무 많아져요. 심지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회사, 아들 회사, 손자 회사, 세 회사가 동시에 중복 상장돼 있습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기존 주주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문제, 주식의 공급 과잉을 부채질하는 문제가 이 분할 상장 이슈 때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어요. 이번 주식 하락장의 출발점이 카카오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분할 상장 시점과 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게 과연 오비 일학일까요? 이렇게 기존 주주를 무시하는 분할 상장이 자꾸 일반화되고 빈번하게 일어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다면 언젠가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을 분할 상장하겠다고 나서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본시장의 근간이 흔들리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건이에요. 자, 외칩시다. 투자가들. 투자가 이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 이익을 전혀 무시하는 경영진들을 우리가 규탄합시다. 그런 경영진들은 바꾸자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입시다. 그래야 그들이 긴장해서 주가를 관리하고 배당을 더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자사주를 사서 주가를 받치고 자사주를 소각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주가가 너무 싸게 방치되면은 새로운 주주가 나타나서 자기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을 갖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투자가들이. 우리가 외쳐주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기업들의 이익이 다시 좋아져도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주가가 오를 여력보다는 공급 요인이 너무나 강력해서 주가 상승 여력을 주식의 신규 공급이 억누르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플레이션, 금리, 성장률 이런 게 회복되어도 주가 상승은 정말 요원한 얘기입니다. 우리 투자가들이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가치를 계산하는 교과서 그 정통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게 너무 오랫동안 안 맞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믿지도 않아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만 다 팔아도 3천억이 나온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800억밖에 안 된다. 그 기업의 주식을 사모으자. 막 이런 열풍이 불었었어요. 그때 가장 인기 있던 종목이 만호제강이라는 종목이, 만호제강. 땅이 아주 좋은 땅이 있어서 주가가 막 10배씩 오르고 그랬는데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모든 기업들이 주가가 그 당시 주가의 5분의 1, 10분의 1이 돼 있어요. 자산은 그대로 있는데 뭘 보여주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이 주주 이익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다. 기업이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을 잘 활용해서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활용할 데가 없으면은 팔아서 주주한테 주거나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배당이나 특별 배당 형식으로.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걸 안 해요. 회사가 좋은 땅을 갖고 있어도 그걸 뭐 수십 년, 수백 년 그냥 평생 물려가고 상속하거나 그러지 그 땅을 잘 개발하거나 뭐 매각해서 주주한테 돌려주거나 하는 법이 없으니까 그 기업의 자산 가치가 주주 가치와 연결고리가 없는 거죠. 수익 가치도 마찬가지로 배당이 빈약하니까 배당 받는 것만 사람들이 이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PER이 2배, 3배란 얘기는 내가 배당 수익률 한 5% 내지 10% 정도가 안 되면 나는 주식을 안 사겠다 이런 심리죠. 기업들이 돈 버는 거와 투자가들의 연결고리가 거의 깨져 있으니까 기업의 수익성과 자산 가치를 보고서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주식시장에서 평생 생업을 했던 사람인데 투자가들에게 우리 국내 주식 투자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오늘 그 화두가 그거였잖아요. 알고서 하자, 알고서. 우리가 투자하는 이 토양이 풍토가 어떤지,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척박함이 있고,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는지 알고서 해야 성공 투자 확률이 조금은 더 높아진다. 근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 골치 아픈 이슈니까 나는 단기 매매에서 돈 벌 사람이니까 나 이런 거 관심 없어 하고 보통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의 성공 투자 확률에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한국은 이런 증시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감안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투자를 해야 된다면은 알고서 하자. 근데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수급 불균형이고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제1 요인은 경영권 시장이 없는 거. 지분을 희소 가치가 있어서 아껴야 된다는 생각들이 없는 거. 내가 지분을 많이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기업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는 거.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오너들이 5%, 10%, 많아 20% 갖고서 다 황제 경영을 하고 있는 거. 거기에 아무도 챌린지를 안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활발하게 저평가된 기업들에 대해서 경영진들한테 도전하고 지분을 사모으고 너네 물러나라. 배당을 더 내라. 아니면 기업을 내가 경영하겠다. 이 우량 기업을 이렇게 팽개쳐 놓을 수 있느냐. 이런 도전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근본적으로 활력이 생기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잖아요. 회사를 벌써 탈취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탈취라는 말이 굉장히 좀 너무 공적인 단어라면은 그 기업을 내가 이 주가에는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되겠다고 등장하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펀드들이 꼭 등장합니다. 한국은 예를 들어 가치가 1조가 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2천억이라도 그런 시도가 전혀 일어나질 않아요. 시도를 해봤자 결국 인수하기 어렵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려드리자면은 제가 1990년대 페레그린이라는 회사를 다녔었어요. 홍콩에서 시작한 말하자면 인베스먼트 뱅크예요. 아시아 기반으로 출범해서 서구 자본들과 한번 겨뤄보자고 야심차게 출발한 멋진 회사였거든요. 페레그린이라는 회사. 거기 한국 현지 법인을 다니고 있었는데 페레그린에서 그 당시 미도파라는 회사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잠시 시도했었어요. 그때 미도파는 대농그룹이라는 회사의 계열사였거든요. 우리가 미도파 주식을 좀 사서 지분율을 높여가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대농그룹 회장이 청와대에 가서 읍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계자들을 권력기관에서 미행을 해요. 물론 20년도 더 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거든요. 자본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누가 하려고 할 때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일종의 여론으로 재단하는 논리고.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멋진 액티비티가 우리나라에서만 안 일어나고 있어요.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자본시장의 수준은 중진국 이하예요. 경제는 선진국, 자본시장은 중후진국이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모순의 출발점인 게 주식이 남발되는 이유가 남발을 해도 아무리 주식을 마구마구 찍어내도 경영권의 위협을 받지 않는 거야. 소위 오너라는 존재, 대주주라는 존재, 파운더라는 존재들이 내가 5%, 7% 갖고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에 또 다른 신규 사업에서 증자를 좀 하자. 그러면 내가 지분율이 6% 떨어질 텐데 어때?
내가 5%건 6%건 7%건 8%건 날 위협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주식을 남발하는 제어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신규 사업이나 또는 관계사 지원이나 이럴 필요할 때마다 유상증자를 마구마구 터뜨리고 CB들 막 발행해서 희석시키고 주가를 자기들은 그냥 얼마나 쉬워요. 이게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돈을 조달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쉬운 거에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대가가 없다. 기업의 경영권 시장이 미약하고 특히 비우호적 경영권 인수는 죄악시되어 있고 능력이 안 되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투자가들을 우습게 하는 경영진들을 몰아낼 방법이 없다.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경영권 증서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영권 가치가 없는 증서예요. 주가가 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똑같은 돈을 버는 기업의 주가가 한국에서는 싼 이유가 경영권 권리가 여기는 붙어있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사모해도 내가 어떤 회사 주식을 특히 좀 힘이 있는 기업들 지분을 내가 많이 사모해도 대주주보다 더 많이 사모해도 주총 가서 내가 경영권을 가져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회 정서적으로. 이게 아까 말한 우리나라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면은 이 소위 경영권 경쟁을 하는 문화가 장려돼야 돼. 좋은 회사를 경영권을 서로 인수하려고 지분 경쟁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경쟁입니까? 그래야 회사의 주가가 제값을 찾아가죠. 제값보다 싸게 널브러져 있는 주가가 그런 액티비티가 불법 죄악시 된다면은 이 주가가 어떻게 제값을 왜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퍼가 너무 낮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다? 말이 안 돼요. 퍼가 낮고 PBR이 낮다는 이유로 주가가 제값을 찾는다고요?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상장 기업 중에 퍼가 2배짜리들도 많아요. 끔찍한 거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어도 퍼가 10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2배, 3배짜리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요. PBR은 0.5배가 넘는 기업들이 드물고 자산 가치 대비 60, 70%의 디스카운트로 거래되고 올해 돈 버는 거에 2배, 3배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주가가 안 오른다. 시장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엄청난 주식의 신규 공급을 누가 다 소화해 주실 것인가. 소화를 못 해주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수요 요인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주식 수요라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 같은 개인 투자가들이겠죠.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 있을 것이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있고 또 기업들도 자기 주식의 수요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수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이 네 가지 수요자들의 측면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개인들, 주식 투자들 많이들 하시죠.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이 하실까요? 한국 개인들의 자산 구성을 들여다보면은 놀랍게 짝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아요. 우리 증시 전문가들이 한 20년 전, 10년 전부터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어요. 부동산에 편중된 개인들의 금융자산이 주식시장으로 언젠가 흘러들어올 것이다. 머니 무브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 주식시장에 큰 장이 설 것이다. 저도 뭐 그런 말을 자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부 틀린 말이었어요. 20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개인들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게 잘한 거였어요, 사실. 그때는 우리가 부동산에 너무 편중되면은 수익성이 떨어지고 위험하고 다른 금융자산이나 주식자산과 균형을 갖춰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된다. 빨리 부동산을 줄이고 주식을 늘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 전문가들의 주장이 엉터리였던 겁니다. 한국 시장은 부동산 문제라는 괴물 같은 모순이 또 하나 자리 잡고 있어요. 개인들의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고 이 부동산 신화가 끝날 조짐이 보이질 않습니다.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 그래도 자기 자산의 아주 작은 부분을 그것도 가끔씩 열풍이 불 때만 꾸준하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숫자는 별로 많지 않아요. 2년 전, 1년 전처럼 시장이 한번 열풍이 불 때 잠시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식의 수요가 다른 선진국 개인들처럼 자기 버는 돈의 일부분을 계속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주식을 사고 연금이나 장기 펀드를 통해서 주식을 계속 사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개인들의 주식 투자 수요가 굉장히 취약하고 일시적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기관 투자자. 과거에는 주식형 펀드가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개인들이 간접 투자를 많이 해서 자산운용사가 큰 기관 투자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국내 주식형 펀드의 규모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전락했어요. 거의 뭐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연기금? 지금 우리나라 연기금 중에 주식을 꾸준하게 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 10년간은 그래도 국민연금이 주식을 꾸준하게 사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시점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을 더 사기 힘들어요. 오히려 더 사면 나중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큰 국민연금이 주식을 매도할 때 큰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라고 부탁하기도 어려워요. 국민연금도 앞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수요자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주식을 앞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식을 파는 매도자 입장에 서야 될지도 몰라요. 다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거는 구조적으로 주식을 사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역할이 거의 미미하다.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자본시장에서의 그 존재 위상과 그들의 비중과 역할이 너무 미미한 겁니다.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전혀 못해요. 다음 또 하나의 과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큰 강력한 장기 수요처가 어디였냐?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도하던 시기는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 10년이었어요. 그때는 한국 경제가 우상향하던 아주 우길승천하던 강력한 펀더멘탈한 모멘텀도 있었고, 우리나라 주식이 워낙 저평가되어 있고 한국 경제가 활력이 넘쳐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던 주식시장이었어요. 그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우량주를 아주 매집을 했죠, 매집을. 저도 그때 외국 증권사에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주식을 추천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 참 신명나게 일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한국이란 나라를 외국 투자가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감탄하고 그들이 주식을 사면 또 주가가 올라서 그들이 흐뭇해하고, 마치 제 생업이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는 듯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런데 2005년, 6년, 7년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별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한국이 이제 그때 주가가 많이 올라서 더 이상 크게 싸다고 생각이 안 들었겠고, 또 하나 이유는 한국의 위상이 애매모호해졌어요. 선진국도 아닌 것이 이머징 마켓도 아닌 것이, 경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는데 증시 제도나 규제 환경이나 통화 문제, 원화의 국제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지배구조의 취약성, 이런 것 때문에 선진국 시장, 선진국 지수, 벤치마크에 집어넣어주기에는 시기상조인데 이머징 마켓에 놔두기에는 너무나 발전된 잘 사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또 이머징 마켓 같은 성장성이 그렇게 높은 나라도 이제 더 이상 아닌 것이에요.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큰 독특한 매력이 없다. 선진국도 아닌 것이, 성장성도 높지 않은 것이, 배당도 많이 안 주는 기업들, 지배구조는 여전히 좀 이상하고 한국 주식 사는 걸 멈춰버렸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한국 주식을 조금씩 계속 파는 입장에 서버린 거죠,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살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앞으로 매도 우위를 유지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기업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현금들이 많아요. 부채도 별로 없고. 근데 기업들은 우리나라 자기 자사주를 별로 안 사는 게, 별로 기업들이 왜 우리 자사주를 사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주식을 발행하고 공급을 하는데 우리가 자사주를 하는가? 기업들이 성장할 때 돈이 필요해서 왜 은행에서 빌리기도 하고 주식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회사가 많이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벌어. 더 이상 투자처가 잘 안 보여요. 근데 현금을 쌓여가. 그럼 부채를 먼저 갚죠. 부채도 다 갚았어 이미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배당을 많이 주거나 자사주를 사서 주식 투자가들한테, 주식 투자가들이 옛날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인색하고 개념이 없다. 배당을 많이 주려는 의지도 별로 없고, 자사주를 사는 것은 주가가 너무 폭락했을 때 주가 부양을 해서 잠시 살까 고민하는 정도? 자사주 매수의 시장의 맥락을 잘 모른다고요. 미국 시장은 1년에 기업들의 자사주 매수가 적어도 수백조, 어떨 땐 1000조가 넘어가요. 1000조가. 주식시장의 큰 수요처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에요. 기업들이 돈 벌어서 자사주 사고, 돈 벌어서 자사주 사고. 애플은 지난 5년간 500조 원의 자사주를 샀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1년 통틀어서 상장기업 전체 자사주 매수가 몇 조 원? 자, 우리가 주 수요처 네 군데를 다 봤어요. 개인, 기관, 외국인, 기업. 앞으로 이 네 군데에서 어디서 주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 수 있을까요? 사실상 없어요. 여력들이 없고, 여력이 있는데 생각이 없는 데는 기업이에요. 다른 세 군데는 여력이 없어요. 주식의 공급 측면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공급 측면을. 수요는 정체됐거나 앞으로 크게 늘기 어렵다는 걸 우리가 지금 잠시 살펴봤는데, 주식 공급은 무지무지하게 왕성해요. 최근 우리가 1년간 겪어봤잖아요. 주가가 좀 오르니까
유상증자의 CB 발행에 신규 상장 IPO 수십조 원 되는 회사가 도대체 몇 개가 생겼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카카오 게임, 크래프톤,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앞으로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유니콘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장하려 줄 서 있는 기업들이 수십 개예요. 또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형성이 돼. 주가가 한 5조 원 할까 그러면 15조, 한 1조 갈까 그러면 3조. 어마어마한 가격이 형성이 돼서 시장을 짓누르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초기 투자자, 벤처 투자자,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몇 년 만에 몇 백씩 벌고 주식을 팔아요. 블락세일 나오고 대주주 지분 매각 나오고 지난 1년간 정말 제가 이렇게 시장을 들여다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제 생각보다는 두세 배 비싸게 형성된 주가를 가지고 3년 전에 5년 전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5배 10배씩 수익을 내고 팔고 있어요. 주식을. 유통장에서 우리나라 개인들이 그걸 고스란히 받아주고 있어요. 바보. 다른 투자가들이 몇 년 만에 5배 10배 번 주식을 자기는 10% 더 벌자고 사주고 있는 거야. 세상에 돈이 한정돼 있지 주식이 한정돼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 20년간 돈을 무지무지하게 찍어냈지만 돈을 찍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은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오고 다른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데 주식을 찍어내는 데는 한계가 없어요. 주식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주식은 페이퍼입니다. 적절한 시장의 메커니즘이 제어하지 않으면요. 주식은 아무것도 아무 가치도 담고 있지 못한 페이퍼에 불과해요. 그 견제장치가 주식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는 견제장치가 한국에는 없다. 선진국 주식시장에는 있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주식을 남발하고 공급을 많이 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다음 질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잘 실체가 불분명하지. 비트코인도 막 사고 NFT도 막 사고 돈과 바꿀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나는 사고야 말겠다. 돈 들고 있으면 손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돈의 가격이 폭락했었는데 돈의 가격인 금리가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데 제가 그냥 기울이길 바라지만